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기계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습이 약간 포함이 된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기계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던 일반 물리 그리고 그 수학적 기본을 가지고 있는 선형대수 그리고 동력학 그리고 기계 진동학, 유체역학, 정력학, 그리고 전기공학 등등의 여러 기계 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수학적 배경들과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는 이론들을 정립시켰던 그 과목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조금은 이해하는데 더욱더 손쉬워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과목들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에게 더욱더 강점을 드릴 거고요. 수업 시. 근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이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과목으로서 개설되어 있는 진동학이나 선형대수 혹은 일반 물리 혹은 동력학 등을 간단하게나마 서머리 형식으로 수강을 하시고 오시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역학 부분들과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함께 수학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매트릭스와 관련된 수학적 연산 기법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에 기계 시스템의 뒷부분 쪽에서 함께 다뤄질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여러분들이 따로 선형대수를 조금씩 진행을 해주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선형대수를 활용한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도 차원에서 같이 병행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수업의 주된 교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던 오가타의 시스템 다이나믹스 주 교재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학적 배경과 이론을 함께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주교재를 기본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매틀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다루게 될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틀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엔지니어링 쪽에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좀 높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두루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가타 시스템 다이나믹스에서도 매틀랩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빠르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복잡한 시스템 또한 컴퓨터가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매틀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틀랩을 이용한 실습하는 과정이 주로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실습 수업이나 실습 시험을 대비한 매틀랩 활용법.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C 언어나 베이직 언어에서 프로그래밍이 된 문법들에 대해서 이 문장은 어떠한 명령어이고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결과나 시스템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문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습 수업을 대비하는 매틀랩 활용법으로 이 수업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오가타 책에서도 여러분들 매틀랩 실습을 대비하기 위한 활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만 보고서는 사실 이 문장이 뭐고 하는 것은 매틀랩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활용이 쉽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목적 측면에서 저와 함께 문법을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계 시스템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은 왜 이 엔지니어링 과목에서 좀 2, 3학년 때 다루는 과목이고 왜 커리큘럼 측면에서 전공 과목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이걸 공부하며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다른 4학년 때의 어떤 전공 과목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공 과목 말 그대로 기계 시스템 해석인데, 이 기계 시스템 해석 혹은 이제 시스템 해석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기계만으로 이제 한정지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 시스템 혹은 전기 시스템, 물론 요즘에는 기계 시스템에도 전자기 시스템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메카트로닉스라는 분야가 또 하나의 큰 분야로 나올 정도로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라고 한다면 사실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또 전기라고 하면 당연히 기계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어떤 원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와 전자는 언제나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기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계는 전기로 인해서도 구동이 되지만 어떤 이제 하이드롤릭, 즉 유압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체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구동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어떤 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구동 계통에서도 이제 모터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모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회전 운동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시스템 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두루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두루 이제 의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전공 과목의 목적성, 즉 본질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기계 시스템 해석이 왜 필요한지를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뭐 받아들이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라고 하는 수업의 어떤 일방적인 이제 흐름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계 시스템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어떤 자동차나 비행기,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타고 다니는 또 자전거,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대상들을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 즉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이 시스템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으로서는 당연히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해봤다가 실제로 자전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봤다가 타보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능에 대해서 에러가 좀 발생이 된 거죠, 오차가. 그럼 이거를 다시 좁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트라이얼 앤 에러는 사실 경제적으로나 어떤 타임 컨슈밍 측면에서, 즉 시간 소모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컴퓨팅 파워, 이런 컴퓨터로 가상으로 좀 계산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당연시 되던 그런 방법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자전거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게 됐고,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순간 토크가 전달이 되면서 바퀴가 굴러가고, 그 바퀴는 또 노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어떠한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게 되고, 그럼 그 힘에 의해서 F는 MA를 통해 자전거가 어떠한 가속도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가속도에 의해서 몇 초 뒤에 자전거는 몇 미터를 가 있을 거고, 그 몇 미터 앞에서는 어떠한 속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전부 다 예측이 되다 보니까 분명 자전거 바퀴는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전거 바퀴가 이 정도 되면 그 페달을 굴르는 그 페달의 어떤 반경 또한 이 정도가 돼야 어떤 그 장년층이나 뭐 청년층 이렇게 좀, 그리고 유아기 어린이들이 좀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기 위한 그 사이즈 또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서 이 정도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한 가지는 딱 빼고 안 나왔는데, 모든 게 다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수학적 모델링,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표현을 해보고, 그 표현된 수식을 이용해서 시간, 즉 시간 영역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시간 영역을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몇 초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예측이 될 것이고, 그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자전거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설계적인 관점에서의 기계 시스템 해석의 목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기계 시스템을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행복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리성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지만 기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좀 더 편리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정적인 에너지 안에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목적을 가지게 될 때는 당연히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적화된 설계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무조건 이게 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설계 방법이 바로 이제 최적 설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최적 설계가 가능하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측된 결과를 기반으로 성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강도는 유지하되 재료는 이 정도까지는 써야지만 이 강도를 유지하면서 튼튼한 자전거가 나오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자전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전거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기계 시스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요 오가타 주 교재에서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제 매스매티컬 모델링,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이제 모델링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시스템을 해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물론 수학적 모델이 모든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자전거를 내가 이렇게 밟았을 때 무조건 이렇게 가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전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힘을 수학적으로 다 표현하는 거는 사실 자연현상이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 일반 물리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비선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단순화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큰 에러 없이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예측을 통해서 최적화된 어떤 설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기계 시스템 해석 이론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모든 물질, 즉 유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자들 혹은 이제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 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고체 덩어리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물리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바디로서 즉 고체를 대변하는 어떤 단어로서 바디가 있는데 그 바디는 리지드 바디와 엘라스틱 바디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동력학에서도 이제 리지드 바디 즉 탄성이 없는 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체의 동력학 해서 해석을 하는 챕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바디라고 해서 탄성체는 우리가 이제 힘을 받으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거동을 일으키면서 이동을 하고 모션을 발생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강체라고 하는 리지드 바디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탄성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탄성체가 있는 순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동 특성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죠. 왜냐하면 탄성이 존재하면 복원력을 항상 외부에서 어떤 디포메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그 디포메이션에 의한 이제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밀어내면 다시 그 에너지 컨버전에 의해서 그 탄성체의 특성으로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진동 특성 자체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탄성체의 성질을 시간에 대해서 이 탄성체가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진폭으로 진동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매그니튜드 즉 진폭으로 가다가 몇 초 뒤에는 진동이 감쇄가 되면서 점점 0의 상태로 수렴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진동 특성 자체가 안정성을 대변하는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안정성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보았을 때 시스템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불안전하게 움직이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힘든 시스템이라고 판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내가 외부에서 어떤 입력을 가했을 때 이 시스템이 한 1초 만에 갑자기 이제 시스템이 1초 만에 딱 안정하게 쭉 수렴을 하게 된다면 이 시스템은 내가 어떠한 입력을 가하든지 간에 이 시스템은 0으로 금방 수렴하는구나 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이제 판별할 수 있는데, 처음에 외력을 가했을 때 시스템이 1초 만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게 계속 오실레이션, 즉 진동을 일으키면서 0으로 가기는커녕 점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점점 불안정하게 돼서 언젠가는 좀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이나 혹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부적절하게 불안정하구나 라고 판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동 특성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물질에 전부 다 있지만 이 진동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탄성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수학적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이나 동력학, 기계 진동 시간에 MCK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셨던 겁니다. 그 MCK 시스템을 다뤄보면서 이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계 시스템에서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그 기준과 그리고 그 수학적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건 당연히 이 시스템을 딱 봤을 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이용을 하고 사람이 의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어라고 하는 이제 전기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제어를 하는 하나의 어떤 일련의 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먼저 판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정성을 판별한 이후에 시스템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어떠한 제어를 인가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의 관점으로 또 넘어와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 기계 시스템의 시스템 해석에서 다루는 이제 목적이 될 겁니다. 기계 시스템 해석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야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딱 보게 되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진동학이나 동력학에서 각각 단편적으로 이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어떠한 힘을 받으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그러한 어떤 단편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틀에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의 그 시스템의 특성을 해석을 하고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만 시스템이 안정해지기도 하겠구나 라는 그 일련의 과정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일련의 흐름까지 이제 보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계 시스템 해석이 마무리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말 혹은 4학년에 올라가셔서 이제 선형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과목을 이제 다루시게 될 텐데, 지금 기계 시스템 해석이라는 이 전공 과목을 기반으로 선형 제어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던 컨트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공 과목을 통해 이제 제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시스템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 선풍기 같은 경우에 이 선풍기를 내가 이러한 속도로 만들고 싶은데 이 선풍기에는 어떠한 입력을 가해야지만 좀 안정하게 선풍기가 속도를 스무드하게 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정확하게 도달할 것이냐, 어떤 오차 없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선풍기는 제어가 필요할 거고 그 제어에 필요한 입력은 무엇이 될 것이냐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은 이제 이 기계 시스템을 해석을 해보고 먼저 그 해석을 기반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과정까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제 기계 시스템 해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어 이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다뤘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과 세부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시스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크게 이 시스템을 해석하는 도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도메인이냐? 첫 번째 타임 도메인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타임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시스템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1초 뒤, 그 다음에 5초 뒤, 그 다음에 뭐 10초 뒤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파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그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전자기파를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즉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전자기파를 음식에 쏘아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수분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H2O라는 분자가 들어있겠지만, 그 분자는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가 그 H2O라는 그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마찰열을. 자, 근데 그런 어떤 H2O라고 하는 그 물분자 또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만큼을 똑같이 주게 되면 이 H2O라고 하는 물분자 자체가 레조넌스라고 하는 공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동이 어떠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자체가 어떠한 진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 또한 레조넌스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해석할 때 레조넌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흔히 타코마의 다리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겠지만, 어떤 이제 큰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와 바람의 외부에서 다리에 주는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가 맞아 떨어져서 공진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다리 자체가 크게 뒤틀려지면서 그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 현상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해석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의 프리퀀시, 즉 주파수를 해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입력의 프리퀀시 때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추럴 프리퀀시, 혹은 내추럴 프리퀀시는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내추럴 프리퀀시는 프릭셔널 포스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댐핑이 들어가 있는 댐프드 프리퀀시를 해석을 해보신 뒤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프리퀀시와 이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같은지를 한 번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이 어떠한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어떠한 전달률을 가지고 외부로 출력을 나타내는지까지 해석해 볼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을 하는 과정을 이제 저와 함께 이 시스템 해석이라는 요 과정을 통해서 다룰 것이고, 그 와중에 가장 중요시 되는 이론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던 이 미분방정식 자체를 단순한 대수방정식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기법이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지금까지 공업수학 시간에 수학적으로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단순히 미분방정식만 푸는 거였지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 상황의 시스템들을 다 보시면 뭐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옛날에 그 과학자분들이 수학적으로 지배방 정식을 찾은 다음에 이러한 자연적인 지배방 정식으로 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부분들을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시스템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해석해 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 자 같은 경우도 한번 튕겨 보면 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 떨리죠. 근데 떨릴 때 내가 어느 힘으로 떨리게 만드냐에, 어떤 크기의 힘으로 떨리게 만드느냐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량과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스프링 계수에 의해서만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데, 그 고유 진동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툭툭툭 같이 쳐주면 점점 더 진폭이 커지면서 망가질 수가 있는 현상을 발견함에 의해서 분명 물질들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는데 그 프리퀀시대로 입력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프리퀀시 도메인에 의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서 이제 새로운 강력한 어떤 풀이 방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S라고 하는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포함된 미분방정식의 풀이법, 그리고 그 미분방정식의 풀이법이라는 해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미분방정식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옮겨서 풀어봤더니 입력으로서 들어오는 프리퀀시가 이럴 때 이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수학적 이제 메소드를 제공해주는 이제 1년의 과정 동안 이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 해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의 중요성을 함께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됐을 때 어떤 이 모델링된 시스템의 수학적 기본을 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크게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안정성 또한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뭐 타임 도메인에서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면은 다 이제 기계 시스템의 해석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는구나. 시스템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 전에 수학적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수학적으로 모델링 된 것만 나오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거나 미분방정식으로 풀어보면 굉장히 뭐 다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컴퓨터도 또 해주고. 하지만 이걸 얼마나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가져올 것이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딱 이제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수학적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떠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예전에 과학자분들이, 그리고 물리학자나 기계과학도 분들이 이제 안정성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지를 다 기준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편리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이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안정성이 해석되는 과정들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기계 시스템 해석은 여러분들이 목적성으로서 뭐 안정성 해석, 그리고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해볼 것이냐, 그리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나누면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이제 목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건 전반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시스템 해석을 시작하기 위한 이제 4가지 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대한 소개, 저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athematical Modeling of Dynamic Systems라고 하면 이 동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들이 되겠죠. 이 동적 시스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와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됐었죠. 수학적으로 나온 건 해석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요건 요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든지 아니면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미분방정식 푸는 방식으로 대입법으로 쭉쭉 풀어서 이제 람다라고 하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풀던지 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뭐 자전거나 자동차, 비행기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자동차를 하나의 질점이라고 보고, 그죠? 동력학에서 말하는 질점의 동력학이라고 하는 그걸로 보고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단순화가 되면서 에러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려면,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세부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바퀴면 바퀴, 그리고 바퀴와 연결되어 있는 서스펜션과 연결된 차체, 그리고 사람이 더 타면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스, 질량을 좀 더 추가시켜서 다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내용들을 쭉쭉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은 더 오차가 줄어든 이제 수학적 이제 이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alysis and Design of Dynamic System, 다이나믹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널리시스를 하고 디자인, 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역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면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체크할 수 있죠. 내가 무조건 만들어보고 결과를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역으로 또 유추하게 되는데, 수학적으로 풀어내보면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수학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내가 이 거동을 이렇게 만들려면 거꾸로 돌아와서 수학적으로 얘랑 이러한 파라미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를 이렇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의 이 특성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역으로 할 수 있게 그 근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의 관점에서 또 수학적으로 시스템을 해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서머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계 시스템 해석은 이러한 내용을 다뤘었고, 이 내용을 다룬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는 어떠한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해석을 위해 어떠한 제어를 위해 필요한지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계 시스템 해석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 선수 과목으로 이런 게 필요했었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구나까지 보시면 아마 이제 저와 함께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세부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진도를 나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떠한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겠지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안에 네모칸이 바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계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기계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전기 시스템. 자, 기계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대부분 어떤 기계 시스템 혹은 전기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동력학, 일반 물리학, 그리고 연력학, 유체학과, 전기공학 다 공부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크게 보면, 정말 크게 보면 하나의 에너지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이 시스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변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손실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또 나아가더라. 그러면 나아간 에너지는 또다시 다른 시스템에서는 또 다른 입력으로 또 쓰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햄버거에 적혀있는 열량들 보면 여러분들 그게 다 열에너지죠. 연력학을 다 공부해 보셨겠지만 그 열에너지 먹으면 우리가 당연히 몸의 소화기관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근육에 이제 힘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서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부의 힘을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시스템에 또 다른 입력으로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하지만 먹은 햄버거의 열량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의 기관의 효율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일부는 다 손실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몸의 기관의 효율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게 또 정량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감을 잡으셨겠지만 모든 시스템은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에너지의 흐름을 공부하는 학문으로서 크게 본다면 당연히 에너지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들어왔다 나가게 되고 그 안에 일련의 효율로서 조금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모든 시스템 또한 자 여기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입력이 있다면 자 인풋 시스템이라고 해서 입력이 있다면 자 그래서 인풋이라고 해서 U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풋이 있다면 그에 비해서 출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웃풋을 보통 Y라고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이 존재하면 출력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받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이 시스템이 변해갈 것이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게 바로 이제 기계 시스템 해석이 될 것이고요. 자, 대상이 기계 시스템으로서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MCK 시스템이 다뤄진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을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R, L, C 시스템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석을 해 나가실 것이고 수학적 모델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기계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을 요 네모칸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서 간주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모델링을 보시면 크게 MCK와 RLC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들을 모델 스케마틱으로 표현해 보면 M 여러분들 C, K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RLC 회로와 MCK 시스템의 그 비교 관계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 보셨을 텐데요. 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바디, 즉 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리지드 바디와 엘라스틱 바디로 나뉘게 되는데 리지드 바디는 강체로서 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체이므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룰 때는 언제나 요 K라고 하는 이제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엘라스틱 바디를 항상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엘라스틱 바디가 를 다루는 순간 여러분들 항상 이 세상에는 에너지 로스가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릭셔널 포스를 발생하는 이 댐핑이 항상 존재하면서 고체를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이 MCK 시스템을 쓰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 모든 이제 고체로서의 그 엘라스틱 바디는 전부 다 이 MCK 시스템으로 대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매스매티컬 모델링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스템은 지금 버티컬 모션만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윗방향을 이제 X방향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단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일단 없다고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스 질량체가 윗방향으로 X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벡터량을 다루기 위해서는 항상 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 평형점을 기준으로 윗방향을 플러스로 할지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할지 항상 정해주는 레퍼런스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계속 강조를 하냐, 일반 물리랑 겹치는데 왜 또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 매스매티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가 탄탄해지기 위한 매스매티컬 모델링 과정을
항상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윗방향으로 이제 플러스를 잡고 진행을 한다면 이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가버닝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지배 방정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수식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뭐 역학 시스템을 지배하는 거는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밖에 없죠, 사실. 수학적으로 이제 지배를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에너지 메소드로 풀기 위해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 룰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의 동적 방정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배 방정식으로서 F equals ma밖에 없습니다. 자, F equal ma. 자, 그러면 이때 이 F는 external force의 합으로서 외력의 서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시그마 F로 쓰고, 이 외력, 즉 주어지는 이 외력들에 의해서 이 질량체의 M이 어떠한 거동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어떠한 엑셀러레이션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다 찾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혹은 동력학, 기계진동학에서 공부를 하셨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자유물체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이 됐을 때 힘을 가해주는 복원력, 엘라스틱 포스와 그 다음에 저항력인 이제 이 프릭셔널 포스, 댐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간단하게 모사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 인풋이라고 하는 입력이 외부에서 가해질 수도 있죠. 위에서 위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F로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다 라고 해서 이 external force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힘들, 일라스틱 포스와 프릭셔널 포스와 외부에서 가해지는 external force가 이 질량체 M에 어떠한 거동에 영향을 미치느냐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시그마 F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그마 F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발생됐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항상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주죠. 그 다음에 댐핑의 자체는 이 매스, 질량체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을 주는 프릭셔널 포스입니다. 마찰력. 그러므로 C, X 닷을 해주면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 하지만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익스터널 포스로서 F가 윗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놓으면, 이 그림 자체도 그렇죠. 해놓으면 우리는 플러스 익스터널 포스 F가 네트 포스로서 지금 모든 힘이 다 가해지고 있는 걸 찾아낸 과정이 결과고요. 이것은 equal 이제 MA. 이제 이 질량체가 어떠한 거동으로 움직일 것이냐, 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거동으로, 이러한 거동으로 움직인다 할 때 그 가속도 A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를 2번 미분한 2 다텀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X2 닷, X 닷, X 자체를 전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CX 닷 플러스 KX equals F,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기계 시스템 해석에서는 이러한 수식들을 이제 다이나믹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동적 방정식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러한 동적 방정식이 정의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2, 3학년 정도 이제 되신 분들이라면 공업수학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형대 수학을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X에 대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F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업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호모지니어스 혹은 난 호모지니어스 해서 한글로는 제차,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공업수학에서 수학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것들이 기계 시스템 해석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간단해지느냐 간단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컨스턴트냐 아니면 사이누소이달 펑션이냐, 사인 웨이브냐 코사인 웨이브냐에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이 풀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사실 그 미분 방정식은 사실 모든 게 다 풀리긴 하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의 형태에 따라서 사실 요 X에 대입을 해야 되는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난해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기까지만 구해지면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해진 다이나믹 이쿠에이션 자체가 내가 해석을 하고자 하는 요 시스템을 잘 대변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 시스템을 해석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스템은 이러한 거동을 보이는구나. 근데 그 거동을 보이는 데 있어서 어디서? 바로 여러분들 타임 도메인에서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보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 X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X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X 자체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타임 도메인 내에서 바로 이 몇 초 뒤에는 이런 거동을 보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X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펑션이긴 하지만 어떠한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풀어버리면 우리는 이 X라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물리량들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입력으로 인풋 자체로 봤을 때 이러한 입력이 이러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 출력 자체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또 가능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간단한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체가 그러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라고 하는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컴플렉스 넘버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라플라스 역변환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 공업수학에서 의미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던 게 타임 도메인으로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해석도 함께 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계 시스템 해석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매스메티컬 모델링, 그리고 기계 시스템 해석에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갖가지 용어들, 의미하는 바들을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시스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안정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져야 할 수학적 메소드들은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장 기본으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계 시스템, 하이드롤릭 시스템, 이제 서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일렉트리컬 시스템 또한 해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이 보셨던 일련의 과정들이 어떠한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한 과정이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이냐, 하이드롤릭 시스템은 이제 F 이퀄 MA라고는 수식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유압 방정식, 그리고 일렉트리컬 시스템은 또 이제 전하들이 움직이는 그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배 방정식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시스템을 다루게 될 때는 이 F 이퀄 MA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지배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적용을 시키는 과정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성 판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함께 다뤄볼 이제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기계 시스템 해석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는 뭐 전혀 난해하고 전 진짜 어렵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고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자전거 등등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이론들, 그리고 그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내가 이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를 다루는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가지고 한 번씩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이 언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했던 요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의 디자인과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내가 이 설계를 한 것이 정말 잘 설계가 되었구나, 그리고 최적화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계 시스템 해석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가서는 이제 자동 제어라고 해서 이제 오토매틱 컨트롤을 다루게 되면 이러한 시스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이러한 제어 입력을 인가했을 때 이 시스템의 특성은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또한 수학적으로도 가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이제 근본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함께 자동 제어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기계 시스템 해석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내용과 그리고 기계 시스템 해석을 주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면서 이제 필요한 단어들, 그리고 이 시스템 해석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함께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인트로덕션을 통한 기계 시스템 해석에 대한 이해와 이제 흐름은 이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